요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들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갑자기 휴전한다 그랬다가 다음 날엔 유조선이 불타고 있고 해협을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시 닫아버립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그냥 예측 불가능한 혼돈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기만 작전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딱 이 상태일 겁니다. 한쪽 뉴스에서는 평화협정이 거의 코앞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뭐 거의 전쟁 직전이다,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신호들이 막 쏟아질 때 우리는 진짜 진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자, 4월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이건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8일에 휴전 얘기를 시작하더니 17일에는 이란이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보다 하는 뉴스가 막 쏟아졌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든 걸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뉴스 헤드라인만 쫓아가서는 진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치인들의 말이나 언론의 헤드라인 같은 소음은 싹 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바로 물리적인 데이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을 믿지 말고 군대의 움직임을 믿으세요. 말은 계속 평화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군사적 하드웨어는 정반대 방향, 바로 전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교란시키는 말입니다. 4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협상이 아주 순조롭다, 거의 타결 직전이다 이렇게 말했죠.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뭐랄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진짜 하드웨어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숫자 3. 지금 중동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전단의 숫자입니다. 아니, 3이란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 해군 항모 중에서요, 지금 당장 출동시킬 수 있는 가용 전력이 딱 3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용, 본토방어용 빼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지금 중동에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압박용 쇼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병력 규모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6만 명. 원래 한 3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병력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와 공수사단까지 포함된 병력이라는 점이에요.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상 결정적입니다. 새로 파견된 부시 항모전단,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작은 공군력을 갖춘 거대한 해상 요새가요, 지름길인 지중해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무려 6천 해리, 시간으로 따지면 약 2주나 더 걸리는 길을 택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잠깐 압박만 하고 돌아올 거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배치되면 아주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건 되돌리기 힘든 군사적 결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서방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은 결정적인 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정보기관 푸틴 직속 국가안보회의가 공식적으로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란에게 경고한 겁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미국의 병력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기관의 공식적인 결론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개의 시기가 전부 4월 마지막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부시 항모랑 복서 상륙준비단 같은 미군의 핵심 증원군이 도착하는 시간. 둘째,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좀 수상쩍은 휴전을 끝내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셋째,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시한. 이 모든 게 딱 한 주에 수렴한다는 거,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곧 미국이 이란 본토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거라는 신호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데이터를 딱 절반만 읽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무려 47만 명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해야 할 이란은 이라크보다 땅은 거의 4배나 넓고 인구는 3.6배나 많고
지형은 정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험준한 산악 국가입니다. 그런데 동원된 병력은 고작 6만 명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전면 점령전은 100%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한적 호르무즈 작전. 이란 본토 전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작은 섬 2~3개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는 거죠. 이 섬들만 장악하면 이란의 해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권을 무기 삼아서 이란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강요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미국의 진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런 군사적인 기만 작전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지갑을 직접 공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져서 휩소 매매라는 걸 하게 돼요. 평화 뉴스 나오면 안심하고 주식 샀다가 유조선 피격됐다는 뉴스 뜨면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감정적인 매매를 몇 번만 반복하면요. 계좌는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뉴스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지만 진짜 플레이어들은 이런 소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군대의 물리적인 이동이라는 데이터만 신뢰합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전면전 공포에 떠는 대신에 미국의 진짜 목표가 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현금 같은 방어 자산을 들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아니,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레임덕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이란을 상대로 뭔가 압도적인 KO승을 거둬서 지지율을 반전시킬 필요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방어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뭐니 해도 달러와 채권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결국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로 몰려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섣부른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아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계속해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화폐 가치의 하락을 완벽하게 방어해줄 최후의 물리적인 방패가 바로 금입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이란이 걸프만 전체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꼬리 리스크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자립국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그럼 유가는 폭등할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냥 막아버리죠. 결국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 리스크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자,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판은 이미 짜였고 말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석은 바로 이 데이터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그냥 믿지 마시고 이 원본 데이터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력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는 결국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뿐이니까요.